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NBA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바로 서부 컨퍼런스 한번 살펴보죠. 자, 1위입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최근 7연승이에요. 이 팀 경기하는 거 보면 정말 빠르고요. 정말 그 생동감 넘치는 경기. 거기에 수비력까지 굉장히 좋죠. 자모란트를 필두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모란트가 빠진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렌 잭슨 주니어, 브랜든 클락, 거기에 그들의 우두머리, 스티븐 아담스 이런 프론트코트진의 수비력 굉장히 좋고요. 허슬 굉장히 좋고요. 센티 알다마라든지 콘차라든지 딜런 브룩스 같은 어떤 서브 보렌들러나 이런 윙맨들의 위력도 좋고 자이어 윌리엄스 같은 선수들의 뎁스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까지 갖춰져 있는데 이제 데스먼드 베인까지 한 2-3주 후에 돌아온다? 이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올해 정말 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미러키 벅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무려 41점 차 대승을 거뒀죠. 홈에서 극강입니다. 13승 2패. 홈에서는 이 팀의 에너지를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원정에서 6승 7패로 조금 주춤하지만 이런 부분만 잘 보완을 한다면 올 시즌 대권을 노릴 수 있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입니다. 최근 10경기에서 9승 1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2위예요. 최근에 2연패를 하긴 했지만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에요. 최고의 공격 옵션인 자이언 윌리엄슨과 함께 골밑을 지키고 있는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있는데 주전 센터로 나오고 있고, 백업 센터로 나오는 레리 낸스 주니어가 수비에서 정말 큰 공헌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메인 볼핸들러는 CJ 맥컬럼인데 역시 그 역할을 가끔은 버거워하지만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스코어링도 아주 좋고요. 효율적인 공격수죠. 그리고 역시나 이 팀은 그 젊은 윙맨들이 상당히 기럭지가 좋고요. 수비가 좋고 공격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전으로 나오는 허브 존스, 트레이 머피 3세를 포함해서 나지마 샬도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클러치에서는 자이언 윌리엄슨을 필두로 한 어떤 킥아웃에서 파생되는 공격력, 그리고 백코트 백업 멤버로는 디번테 그레이엄이나 수비가 좋은 호세 알바레도, 이런 선수들도 역시나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는 제가 생각할 때 브랜든 잉그램도 돌아와야 되거든요. 충분히 올 시즌 서부 패권을 멤피스와 함께 계속해서 다툴 것이다 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3위입니다. 덴버 너게츠입니다. 지금 악재라면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공격에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니콜라 요키치가 건재하고요. 지난 시즌보다 볼륨이 떨어졌지만 이 선수의 실력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기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팀을 잘 이끌어주고 있고요. 에런 고든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올 시즌 영입한 칼데포 같은 선수들도 공수에서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고요. 또 이 팀의 가장 좋은 영입 중에 하나는 저는 브루스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 네츠에서 이런 롤을 받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덴버 너게츠에서는 좀 더 많은 볼핸들러의 롤을 받으면서 본인이 어떤 농구 선수인지를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니콜라 요키치에게 영향을 받은 듯한 그런 패싱 능력을 갖춰버리면서 덴버 너게츠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3위고요. 자, 4위입니다. 피닉스 선주고요. 최근 10경기에서 좀 주춤했었죠. 4승 6패. 아무래도 크리스 폴이 지난 시즌보다 야투율이 10% 이상 떨어졌고요. 평균 득점이 4점가량이 떨어졌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폴을 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폴의 나이가 이제 많이 노쇠화가 됐고, 이 선수가 언더사이즈 볼핸들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딱 그 정도인 거죠. 그리고 경기가 아주 클러치 상황으로, 접전 상황으로 갔을 때 거기서 역할을 해주면 되는 선수고요. 반면에 미칼 브리지스가 그 어떤 줄어든 폴의 득점을 메꾸고 있고 아주 잘해주고 있죠. 데빈 부커가 최근 이제 몸이 다치면서 조금 주춤했는데 부커가 다시 좋은 몸 상태로 돌아오면 피닉스는 저는 계속 떨어질 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위를 유지하거나 다시 한번 서브 컨퍼런스 최상위 시드를 노려 봄직한 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힘이 있고요. 디안드레 에이튼도 최근에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나오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어 보입니다. 자, 5위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정말 제가 최근에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팀인데 도마타스 사보니스는 정말 니콜라 요키치와 더불어 가장 농구를 잘하는 센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본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아요. 본인이 림을 보고 공격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해주고요. 핸드오프를 해야 될 때는 정말 그 무지막지한 핸드오프, 그렇게 이렇게 덩치가 크지도 않은데 핸드오프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고요. 동료들의 찬스를 잘 만들어주고 스틸에서도 일가견을 보이는 선수죠. 디에런 팍스가 올 시즌 몸이 굉장히 좋아졌고 연일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시즌 팍스를 보고 이 선수 한계가 좀 명확한데라고 생각했는데 올 시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농알모심을 입증하는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자, 그리고 키건 머레이라든지 이런 쏠쏠한 윙자원들, 해리슨 반주도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터렌스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 그리고 매튜 선수, 나비온 미첼 선수, 물론 나비온 미첼은 뭐 자주 다치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벤치에서 또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공수에서 말이죠. 그래서 세크라멘토 킹스는 물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위협을 받겠지만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게 우연으로 이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위입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고요. 최근에 가장 미친 선수 중에 하나죠. 데미안 릴라드가 연일 폭격을 하면서 팀 순위를 다시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포틀랜드가 원맨 팀이냐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앰퍼니 사이먼스, 올 시즌 영입한 제레미 그랜트, 정말 꿀영입이었던 거죠. 제레미 그랜트는 예전에 덴버에 있을 때부터 조금 더 자기가 공격 롤을 많이 가져가고 싶다고 했고,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에서 어느 정도 혼자 공격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물론 효율이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데미안 릴라드라는 리그 최고의 스코어러와 함께 뛰니 그 효율이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또 거기에는 저는 유세프 너키치의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스크린도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너키치가 스크린 한번 이렇게 걸면 상대 수비수는 목 디스크 걸릴 그 상황이, 농담 좀 섞어서 목이 아파 이러면서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백업 센터로 나오는 유뱅크스 같은 선수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7위 유타 재즈입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 최상위권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상당히 재밌어요. 이 팀 조던 클락슨, 마이클 컨니, 잭스턴 포함해서 말릭 비즐리, 여기에 이들 공격에서 이끌고 있는 슈퍼스타가 된 라우리 마카네, 그리고 빅맨진에는 제러드 반더빌트, 켈리 올리니, 그리고 최근에 워커 캐슬러,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유타 재즈. 사실 지금 탱킹 노선을 타려면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글쎄요, 굳이 그럴 필요 없겠다 싶어요. 이 멤버의 샐러리 확보를 해서 더 어떤 좋은 영입을 할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최고의 단장인 데니 에인지가 그 부분은 알아서 하겠죠. 자, 8위입니다. LA 클리퍼스입니다. 지금 이 순위에 있어서는 안 될 팀이지만 카와이 레너드가 지금 몸 상태가 무럭무럭 좋아지고 있고요. 폴 조지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최근에 좀 무릎이 안 좋아서 2경기 연속 결장을 했습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확실히 완전히 몸이 좋아진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피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돌파를 하다가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이게 멈춰서서 풀업을 던지는 전형적인 어떤 몸 상태가 좀 내려왔을 때의 그런 에이스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글쎄요, 그 부분이 이제 확실히 몸이 좋아지긴 했는데 더 그 이상 진짜 전성기 폼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댈러스 매버릭스는 돈치치의 팀이죠. 그런데 최근에 스펜서 디니리도 잘 도와주고 있고, 팀 하더웨이 주니어도 가끔씩 폭발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 매버릭스가 플레이인 토너먼트권에서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15승 14패인데 계속 요 정도 승률에 언저리를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돈치치가 있기 때문이죠. 돈치치가 있으면 폭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즈, 자, 우승을 위해서 루디 고베어도 데려오고 이랬는데 전혀 효과가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칼 타운스 주니어가 빠졌는데
빠지고 난 이후의 승률 추이가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얼마나 뭔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공수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만은 보지 않겠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4에서 6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어깨 쪽 부상이고요. 최근 3연패고요. 이렇게 되면 가끔 판타지 하는 친구들이 이러면 클레이 탐슨 떡상하겠네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클레이 탐슨은 전적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의 스크린과 패스를 받아야 하고 스테픈 커리의 스페이싱을 이용해야만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선수입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조던 풀의 볼륨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클레이 탐슨의 효율은 오히려 곤두박질 칠 물론 더 곤두박질 칠 효율도 없지만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앞으로 정말 조금 어두운 한 달을 보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입니다. 지금 뭔가 될 듯 될 듯 안 되고 있잖아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어제 경기에서 다쳤어요. 다리 쪽 부상을 당했는데 이게 또 큰 부상이면 절대 안 됩니다. 레이커스는 AD가 건강해야 되고 진짜 어제 경기를 보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앤서니 데이비스는 진짜 정말 잘하고 있다 싶으면 다쳐요. 그러니까 좀 딱 표정만 보면 이제 알겠잖아요. 저 아프다. 부디 큰 부상이 아니어서 레이커스가 조금 저는 이 플레이오프권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레이커스를 코비 브라이언트 시절 때 좋아하고 그 이후로는 레이커스 팬이 아닌데 뭔가 레이커스가 플레이오프에 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워리어스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저는 워리어스를 권했었는데 올 시즌에 조금 전망이 너무 어두워서 워리어스보다는 올 시즌에 레이커스를 조금 더 응원하게 됩니다. 왜 이제 강팀들이 결국 플레이오프에 있어야 좀 보는 맛이 있잖아요. 저 같은 중립 팬들 입장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입니다. 물론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가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밖에 없고요. 뭔가 로스터가 맨날 바뀌어요. 베스트 5가 특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팀을 좀 이렇게 끈덕지게 볼 이유를 못 느끼겠는? 그래서 뭐 팀의 전술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맛은 샤이 기저스 알렉산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뭐 조금 이제 주전 선수들이 조금만 아프면 많이 쉬게 하는 괜찮아 개근상 안 받아도 돼 뭐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웬바냐마 레이스를 펼치고 있고요. 휴스턴 로켓츠도 뭐 꾸물꾸물 가끔 제일런 그린, 케빈 포터 주니어가 잘해주고 있고 알파렌 생본 같은 선수들을 잘 키워내고 있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감을 잡아가고 있지만은 글쎄요. 역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효율을 갖추고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공격수들이 효율이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턴오버 많이 하죠. 아트율 낮죠. 이래서는 좋은 성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딱히 탱킹 노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실력이 딱 이 정도인 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부 컨퍼런스 15개 팀을 분석을 해봤는데 올 시즌에는 저는 동부 컨퍼런스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팀들의 면면이나 스타들의 활약상을 봤을 때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따가는 또 경기 영상 리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BA 에브리데이였습니다.